이것은 플레이어들이 게임 속 능력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갓티어 게임이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이 시작 직업을 고르고 있을 때 주인공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을 선택했다. 시작 직업을 거절해야만 히든 클래스 실현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일반 직업은 영구적으로 S랭크에 멈추지만 히든 클래스는 SSS 랭크까지 도달할 잠재력이 있었다. 히든 실현에 입장한 후 부지는 즉시 시작 무기로 대검을 선택했다. 각 무기는 다른 종류의 히든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었고 오직검 타입 무기만이 그를 궁극의 SSS 랭크 투신 클래스로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부진이 대검을 뽑아드는 순간 칼날 위로 태양염의 검 문양이 떠올랐다. 전생의 부진은 2차 각성까지 마친 S랭크 태양의 전사였고 게임의 최종장까지 도달했었다. 최종 보스인 태고의 연옥마시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부진은 이것이 자신의 게이머 인생에 있어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태고의 연옥마신을 쓰러뜨린 직후 청명이라는 플레이어가 돌연 다시 일어섰다. 최종 보상을 독차지하기 위해 청명은 바닥에 쓰러져 쇠약해진 팀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부진은 그가 지금 이 승리를 강탈해 간다 해도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청명은 비웃을 뿐이었다. 그는 누군가 부시 가문 전체의 몰락을 바라고 있으며 고용된 킬러가 이미 부진의 집 밖에 와 있을 것이라 폭로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진은 강제로 게임에서 접속이 끊겼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이미 한 암살자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심지어 어머니마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부진은 도대체 왜 청명이 자신을 배신했는지 뼈저리게 알고 싶었다. 하지만 암살자는 돈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아무런 대답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죽어가며 부진은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부시 가문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명문가란다. 절대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즉시 부진으로 하여금 부시 가문의 철천지원수 롱 가문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으리라. 그리고 부진이 다시 한번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옛 교실에 돌아와 있었다. 반의 불량배인 왕산이 예전처럼 그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구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진은 게임 속의 모든 전투 경험과 근육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왔다. 아직 궁극의 각성을 마치거나 진정한 초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신체 능력은 이미 평범한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부들을 괴롭혀온 그 불량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부진이 정당방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갔다. 그의 담임은 비웃음을 흘렸다. 부시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어. 아직도 내가 무슨 건드리지 못할 도련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부진은 이미 이 교사에게 표적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대머리 사내가 롱 가문에 몰래 매수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 가문과 롱 가문은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문이었으나 엇갈린 신념으로 인해 평생의 숙적이 되었다. 불행히도 비행기 사고로 인해 국가 내 실권을 쥐고 있던 부시 가문의 원로들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 롱 가문은 기회를 틈타부시 가문의 모든 사업과 영토를 빼앗아버렸다. 교사는 부시 가문이 이제 패배한 갯대에 불과하다며 부진에게 쥐죽은 듯 지내라고 경고했다. 그 말은 마침내 부진이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에 불을 붙였다. 우리 가문을 한 번만 더 모욕해보시지. 그땐 당신의 모든 걸 잃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부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오늘이 바로 월드 오브 나인의 출시일이었기 때문이다. 월드 오브 나인은 부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생의 기억이 있었기에 그는 모두를 뛰어넘어 최초로 궁극의 각성을 이뤄낼 자신이 있었다. 전생에는 현실 세계의 정체를 숨기지 못한 탓에 어머니가 총에 맞고 말았다. 이번만큼은 현실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노출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정확히 저녁 7시 월드 오브 나인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부진은 즉시 구형 가상 헤드셋을 썼다. 낡은 기기라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기를 선택한 후 그는 히든 클래스 실현의 연옥 영역으로 진입했다. 수많은 연옥의 몬스터들이 부진을 향해 미친듯이 돌진했지만 그의 대검에 베어 하나둘씩 도륙될 뿐이었다. 이 사건은 즉시 게임의 연구소에 경고를 울렸다. 서버가 열리자마자 누군가 히든 클래스 실현을 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책임자인 중년 사내는 즉시 직원들에게 해당 플레이어의 위치를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기기가 너무 낡아 시스템조차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이 행성의 미래를 손에 쥐기 위해 중년사내는 엄선된 내부 플레이어 전원에게 접속하여 히든 실현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그 플레이어들은 모두 수많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월드 오브 나인이 비록 그들의 손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그 발전 방향은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이것은 게임이라기보다 행성 전체를 구원할 만한 막대한 힘을 품은 하나의 현실 세계에 가까웠다. 히든 시련은 100%의 통증을 동반하기에 중년 사내 또한 그 추적 불가의 플레이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만약 고통이 플레이어의 한계를 넘어서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들의 뇌 신경막마저 파괴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지는 이미 시련의 63%를 돌파한 상태였다. 그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살인기계처럼 몬스터들을 베어 넘겼다. 그 사이 대부분의 인류 엘리트들은 20%에 도달하기도 전에 쓰러졌으나 연옥 몬스터들의 능력치를 낮추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월드 오브 나인이 완성된 순간부터 그 어떤 수치도 두 번 다시 변경할 수 없었다. 게임은 이미 자체적으로 완벽한 생태계를 형성해버렸고 인류는 더 이상 플레이어 선발 과정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직접 선발한 정예들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직원은 곧 탈락률이 95.6%를 넘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는 플레이어는 단 23명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500명의 참가자 중 95.6%가 탈락했다면 남은 인원은 22명이어야 했다. 그때 한 직원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신원 미상의 플레이어를 발견했고 그는 이미 달성률 99.9%에 도달해 있었다. 중년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 미지의 플레이어가 대체 누구일지 의문에 휩싸였다. 그 무렵 부지는 마침내 시련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 최종 보스는 그의 외모와 능력을 그대로 모방한 몬스터였고 그 손에 쥔 불타는 검은 보스를 원본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두 개의 압도적인 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진의 복제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지만 부진은 단 일격에 녀석을 두 동강 내버리며 히든 클래스 시련을 마쳤다. 그는 전무후무한 히든 클래스 정점의 검사를 얻는 데 성공했다. 두 가지의 믿기 힘든 강력한 전용 특성을 지닌 유일무이한 S랭크 전사 클래스였다. 첫 번째 특성, 검의 총알은 모든 검 타입 무기의 기본 능력치를 200% 증가시켰다. 전생에 그의 S랭크 태양의 전사 클래스가 2차 각성 이후에도 고작 80%의 증가만을 부여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 시작 직업의 특성 하나만으로도 이미 2차 각성을 마친 희귀 클래스를 아득히 초월했다. 그 반면 그의 또 다른 특성인 왕의 검고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9자루의 S랭크 신검을 모두 모으면 그의 모든 속성이 450% 상승하고 나아가 에픽 랭크의 전직 퀘스트가 열리게 될 것이었다. 월드 오브 나인에서 일반 클래스는 2번만 전직할 수 있었지만 히든 클래스는 3차 전직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 부지는 정점의 검사라는 이름에 걸고 부시 가문을 예전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했다. 초보자 마을로 돌아온 후 부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클래스 정보와 전용 스킬들을 숨기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히든 퀘스트 판도라의 비밀을 수락하고 S랭크 암흑 속성 신검을 얻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생의 경험에 따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신전을 지키는 보스는 극도로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곧 부진이 최대한 빨리 5레벨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뜻이었다. 초보자 전사 교관을 찾아 기본 전사 스킬들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부진은 교관이 가장 기본적인 초보자 퀘스트 중 하나를 줄이라 예상했다. 대개 편지 배달 같은 단순한 심부름이었고 부진은 도모 마을의 구석구석을 이미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교관이 내린 임무는 그의 공격으로부터 30초 동안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것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부진은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만 했다. 이 사내를 상대로 30초를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란 걸 부진은 잘 알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 덕에 그는 이 교관이 한때 여망왕국의 핵심 요충지 중 한 곳에 주둔했던 막강한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후 모든 희망을 잃고 이곳으로 은퇴해버린 것이었다. 교관의 레벨은 현재 대략 70 정도였다. 부진은 자신의 히든 클래스가 초보자 퀘스트의 난이도까지 높여버릴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옆에 놓인 기본 철검을 집어들고 도전을 받아들였다. 교관은 자신의 힘을 10레벨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교관은 검을 휘두르며 부진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진의 1레벨 신체는 그 일격을 정면으로 버텨냈다. 아무리 제한했다 해도 그 참격에는 10레벨 교관의 전력이 담겨 있었음에도 말이다.
공격을 막아낸 후 부지는 재빠르게 거리를 벌렸고 뒤이어 쏟아지는 육중한 내려치기 참격들을 날렵하게 피했다. 하지만 값싼 기본검의 칼날은 이미 휘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진이 계속 방어만 한다면 30초를 온전히 버티지 못할 터였다. 그래서 그는 교관의 공격이 끝난 직후 짧은 틈을 노려 교관이 미처 방어하기도 전에 목덜미를 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교관은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 억지로 반격을 가했다. 그는 칼날의 평평한 면을 부진의 겨드랑이 아래에 걸었다. 그러고는 힘을 방출해 부진을 10m 넘게 날려버렸다. 바로 그 순간 30초의 제한 시간이 끝났다. 부진은 도전에 실패했다고 낙담했지만 교관은 그가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교관은 부진에게 스킬 스크롤과 함께 보너스 보상으로 1레벨 정제된 철검을 건넸다. 부진은 교관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교관의 마지막 반격은 최소 20레벨 전사의 체력을 요구하는 기술이었기에 교관이 반칙을 한 것이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로 교관은 부진에게 평소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시작 스킬을 주었다. 하지만 스킬 스크롤을 펼친 순간 부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전생에 그는 1레벨 스킬인 화염 오라만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A랭크 스킬인 화염 직조를 얻었다. 퀘스트 난이도가 상승한 만큼 보상도 업그레이드된 것이 분명했다. 화염 직조를 배운 부진은 즉시 도모 마을 밖의 황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무리를 지어 몬스터를 사냥하는 초보 플레이어들로 북적였다. 야생 늑대나 야생 토끼 한 마리만으로도 그들을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부진은 다른 초보자들을 재빨리 지나쳐 홀로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친절하게 경고하며 먼저 외곽에서 약한 몬스터를 사냥하라고 조언했다. 부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적지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화염 멧돼지 서식지로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강한 몬스터와 최고의 경험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미니보스는 무려 5레벨이었다. 서식지에 도착한 부진은 일부러 화염 멧돼지들의 구역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예상대로 영토의식이 강한 화염 멧돼지들이 즉시 그에게 돌진했다. 부진은 화염 멧돼지의 방어력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들의 약점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3레벨 화염 멧돼지조차 단칼에 쓰러졌다. 그의 경험치바가 순식간에 52%까지 치솟았다. 화염 멧돼지 한 마리의 죽음은 즉각 더 많은 무리를 끌어들였고 녀석들은 사방에서 부진을 천천히 포위했다. 부진은 즉시 A랭크 스킬 화염 직조를 발동했다. 이 스킬은 가하는 모든 피해량을 30%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격에 추가 화염 피해를 더했다. 압도적인 시자 능력치 덕분에 부진은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화염 멧돼지를 학살했다. 그의 레벨도 곧바로 3레벨로 치솟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염 멧돼지의 시체가 바닥을 뒤덮었고 부진은 서식지 전체의 모든 성체 멧돼지를 몰살시켰다. 곧이어 경로한 화염 멧돼지 왕이 콧구멍으로 자결하는 콧김을 2줄기 내뿜으며 서식지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부진은 이 화염 멧돼지 왕을 마지막으로 죽였던 때가 언제인지조차 가물가물했다. 이미 너무도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초보자에게 화염 멧돼지 왕은 그야말로 완벽한 악몽이었다.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 체력을 가졌고 스치기만 해도 플레이어의 HP 대부분이 날아갈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은 녀석과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화염 멧돼지 왕의 부드러운 입가를 노렸다. 그러고는 그 약점에 정제된 철검을 찔러 넣어 화염 멧돼지 왕의 몸을 깔끔하게 반으로 갈라버렸다. 화염 멧돼지 왕을 처치하자 부진은 단숨에 5레벨로 올랐고 초반에 극도로 유용한 아이템 2개도 떨어졌다. 인벤토리 슬롯을 5개 늘려주는 1레벨 화염 송곳니 반지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화염 저항력을 높여주는 1레벨 화염 송곳니 팔찌였다. 부진은 화염 송곳니 팔찌와 정제된 철검을 반지의 저장 공간에 넣었다. 그리고 화염 멧돼지 왕의 갈비뼈 중 하나가 특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훌륭한 재료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갈비뼈를 떼어내 정성껏 날카롭게 다듬었다.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깎아내자 마침내 도구가 완성되었다. 그것을 화염 송곳니 반지에 보관한 후 부진은 숨겨진 퀘스트인 판도라의 비밀을 발동할 준비를 했다. 퀘스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도모 마을의 초보 마법사 교관이기도 한 마녀 엘프를 찾아야 했다. 월드 오브 나인에서 모든 마을에는 고유한 메인 스토리가 있었고 판도라의 비밀은 도모 마을의 메인 퀘스트의 숨겨진 서브 퀘스트였다.
이 퀘스트는 게임 전체에서 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었으며 누군가 완료하고 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진의 갑작스러운 난입은 즉각 엘스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의 퀘스트를 수락하려면 먼저 그녀의 호감도를 70까지 올려야 했다. 오히려 부진에 대한 엘스의 호감도는 이미 10위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엘스는 꽤나 골치 아픈 멀티플레이어 퀘스트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이를 완료하면 그녀의 호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그 퀘스트를 발동하는 열쇠는 부진이 미리 준비해둔 보라색 다투라 꽃이었다. 부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엘스 교관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보라색 다투라 꽃을 본 순간 엘스의 표정이 단번에 변했다. 그녀는 즉시 부진에게 폭주하는 화염 전투마 퀘스트를 주었다. 그 전투마는 원래 마법 아카데미에서 기르던 펫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 부진은 이미 이 퀘스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고 있었다. 탈것을 제압하는 것이 핵심인 멀티플레이어 미션으로 승자는 화염 전투마를 개인 탈것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 부진은 그 퀘스트와 화염 전투마 그리고 도모 마을의 모든 메인 스토리가 전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다. 퀘스트의 목표는 갑자기 광폭해진 화염 전투마였다. 8명의 플레이어가 모이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도전을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진이 파티에 참여하자마자 나머지 7명의 플레이어들은 즉시 그를 밀어냈다. 투기장 옆에는 한 NPC가 베팅판까지 벌려놓고 있었다. 다른 7명의 배당률은 모두 2배 이하였지만 부진의 배당률은 무려 3배에 달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탱커 1명과 딜러 2명으로 구성된 3인팀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플레이어들은 몬스터를 사냥해본 동전을 꺼내들어 그 팀의 모든 것을 걸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부진에게 배팅을 걸었다. 그것은 화염 멧돼지 서식지 전체를 싹쓸이하고 번 동전 신입 전부를 건 부진 자신이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째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배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신입의 동전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전이 시작되자 기사는 방패를 들어 화염 전투마의 돌진을 막았고 뒤에 있는 마법사와 건어를 위한 틈을 만들었다. 탱커 1명과 딜러 2명이라는 교과서적인 진영은 금세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부진은 이 팀이 화염 멧돼지 왕조차 잡지 못할 수준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니나 다를까 폭주하는 화염 전투마는 순식간에 3명의 플레이어 모두를 날려버렸다. 탱커든 딜러든 상관없이 그들의 HP반은 즉시 바닥을 쳤다. 지켜보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 광경에 경악했다. 5레벨의 고수 3명이 단 한 번의 공격에 패배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은 마수 조련사와 도적으로 구성된 2인 팀이었다. 어깨에 원숭이를 얹은 남자가 즉시 마수 조련 스킬을 발동하여 폭주하는 화염 전투마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도적은 그 기회를 틈타 화염 전투마의 등에 올라타 강제 기승으로 길들이려 했다. 부진은 두 사람이 그나마 머리를 썼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예상대로 화염 전투마는 다음 순간 거칠게 등을 요동쳐 도적을 내동댕이 쳤다. 녀석은 곧바로 양 뒷다리로 차올려 도적의 HP바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실수로 근처에 있던 마수 조련사까지 들이받아 그마저도 도전에서 탈락시켰다. 원래 8명이었던 참가자 중 이제 단 3명만 남았다. 모두가 길들이기 퀘스트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고 있을 때 부진이 여유롭게 투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화염 전투마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녀석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화염 전투마가 그에게 똑바로 돌진해오자 부진은 먼저 옆으로 피한 다음 머리에 감긴 고삐를 쥐고 그 반동을 이용해 녀석의 등에 올라탔다. 화염 전투마가 광폭해진 것은 보라색 갑옷 날개벌레가 깃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벌레는 판도라의 비밀을 풀 열쇠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진이 벌레를 잡으려 손을 뻗자 녀석은 화염 전투마를 조종해 그와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진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화염 멧돼지 왕에게서 얻어 뾰족하게 다듬은 갈비뼈를 즉시 꺼내어 말의 깃 속에 찔러 넣고 보라색 갑옷 날개벌레를 단숨에 꿰뚫어 죽였다. 그가 죽은 벌레를 뽑아내자 화염 전투마의 전신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내 화염 전투마는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켜보던 모든 플레이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부진의 눈앞에 숨겨진 알림창이 떠올랐다.
보랏빛 장갑 날개벌레를 처치함으로써 그는 도모 마을의 메인 퀘스트인 퍼플 투토라에 대한 숨겨진 정보를 획득했다. 전생의 부진조차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정보였다. 모든 숨겨진 정보는 유일무이했기에 이제 그의 메인 퀘스트는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부진은 알림창을 닫고 남은 2명의 플레이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생에 그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가 바로 이 두 놈에게 속아 넘어갔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제가 갑자기 레인저에게 예리함 주문을 시전하여 공격력과 방어구 관통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버프 지속 시간은 고작 3분이었지만 놈들이 수작을 부리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레인저는 망설임 없이 활을 당겨 부진을 향해 정면으로 질풍의 화살을 쏘아 보냈다. 구경꾼들은 그제야 이 둘이 처음부터 화염 전투마를 길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놈들의 진짜 속셈은 누가 됐든 전투마를 굴복시키는 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다. 부진을 제거하면 투기장에는 자신들만 남게 되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들을 승자로 선언할 테니까. 부진은 전생에 바로 이 망할 허점에 당했었다. 부진은 질풍의 화살이 날아오자 즉시 정제된 철검을 뽑아들었다. 단 한 번의 배기로 그는 날아오는 화살을 깔끔하게 반 토막냈다. 완벽한 타이밍에 터진 공격은 게임의 피지 효과를 발동시켰고 부진의 모든 능력치가 30% 상승했다. 레인저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렸다. 저런 미친 수준의 정밀한 컨트롤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공식 홍보 영상에서나 그 피지 효과를 봤을 뿐이었다. 레벨 5에 저걸 발동시키다니 프로급 천재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전생에 말렙을 찍었던 부진에게 1단계 피지 효과 따위는 그저 가벼운 준비 운동일 뿐이었다. 레벨 60 이후에나 가능한 4단계 피지 효과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증명이었으니까. 다음 순간 부진은 주변의 공기가 소용돌이칠 만큼 폭발적인 속도로 튀어나갔다. 혼비백산한 레인저는 즉시 화살 3발을 동시에 쟀다. 하지만 그가 화살을 쏘려던 찰나 먼저 도달한 부진이 단칼에 그의 활을 썰어버렸다. 부진은 이어진 일격으로 레인저의 HP바를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남은 플레이어라고는 덜덜 떨며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전투력 제로의 사제뿐이었다. 순순히 죽어줄 생각이 없던 사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사를 향해 돌진했다. 부진은 가볍게 검을 휘둘러 사제의 HP바 역시 바닥으로 만들어버렸다. 지켜보던 모든 플레이어들은 부진의 배당률이 원금의 3배나 되었기에 그를 얕잡아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도박장을 운영하던 NPC가 즉시 외쳤다. 승자는 행인왕입니다. 3배의 배당금으로 부진은 동전 150립을 손에 쥐었다. 부진은 동전과 무기를 화염 송곳니 반지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깨어난 화염 전투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을 따를 것인지 물었다. 화염 전투마는 애정 어린 몸짓으로 부진의 얼굴에 머리를 비비며 그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부진은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급 어둠 속성 신검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래야만 숨겨진 정보를 해제하고 자신의 메인 퀘스트를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릴 수 있었다. 그 숨겨진 루트에서 얻는 독점 보상만이 남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릴 힘을 줄 수 있었다. 부진은 엘스의 거처로 돌아가 화염 전투마 퀘스트를 완료했다. 퀘스트를 완료하자 그를 향한 엘스의 호감도가 72까지 치솟았다. 이어 그는 보랏빛 장갑 날개벌레의 사체로 그녀의 반응을 떠볼 준비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진이 죽은 벌레를 꺼내자 엘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후의 모든 상황은 전생의 포럼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부진이 입을 열었다. 화염 전투마가 통제를 잃은 건 이 벌레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이 일에 대해 더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엘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녀의 눈빛엔 분노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돌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 잘 됐네요.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이미 몇 가지 쥐고 있거든요. 엘스는 부진에게 판도라의 미궁 탐색 퀘스트를 주었다. 그것이야말로 S급 어둠 속성 신검을 얻기 위한 핵심 열쇠였다. 도모 마을을 나서기 위해 부진은 게임 내 경비병에게 동전 100립을 찔러주며 대놓고 뇌물을 먹였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즉각 그를 조롱하며 규칙을 어겼으니 경비병의 공격을 받을 거라 떠들어댔다. 하지만 공격은커녕 탐욕스러운 경비병은 넙죽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고는 마을 문을 활짝 열고 정중하게 부진을 도모 마을 밖으로 배웅하기까지 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모 마을을 떠난 부진은 곧장 판도라의 미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오픈 PVP 구역을 지나던 중 2명의 레드 네임 플레이어가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부진이 도모 마을을 갚아서난 레벨 5짜리 초보자일 뿐이라 여겼고 자원을 털고 경험치를 파밍하기에 아주 완벽한 호구라 생각했다. 숨겨둔 함정이 발동하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부진이 이미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그들이 마주한 건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은 놈의 모습이었다. 부진은 그저 화염 전투마가 2번 울부짖게 만들어 그들을 은신처 밖으로 꿰어냈을 뿐이었다. 부진이 차갑게 선언했다. 살인 포인트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쓰레기 2마리, 내가 바로 너희가 받을 천벌이다. 그 말에 두 플레이어는 박장대소했다. 부진의 레벨이 그들 중 한 명보다도 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쪽수도 2대1로 그들이 우세했다. 도적 클래스는 PVP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는데 시작 스킬이 바로 레벨 1 스킬인 신속의 찌르기였기 때문이다. 이 스킬은 사용자의 속도를 순식간에 200으로 끌어올려 치명적인 기습을 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클래스는 제때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뚱뚱한 도적이 덤벼들었을 때 부진은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놈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멱살을 틀어지기 위해서였다. 정제된 철검을 휘감은 화염의 역금과 함께 부진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칼을 내리찍었다. 뚱뚱한 도적은 단숨에 반으로 쪼개졌다. 레드 네임 플레이어를 처치하자 명성 포인트 10점까지 보상으로 들어왔다. 그는 허리에 박힌 단검을 태연하게 뽑아내며 남은 도적을 도발했다. 왜 멍하니 서 있기만 해? 설마 내 부하보다도 약한 건 아니겠지? 그 도발에 미끼를 덥석문 레벨 6 도적이 무서운 속도로 부진의 목을 향해 세도했다. 만약 치명타가 터진다면 부진은 즉사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뚱뚱한 도적을 죽인 직후 부진은 이미 피지 효과를 발동시켜 모든 능력치가 30%나 상승한 상태였다. 단검이 날아오자 그는 그저 고개를 까딱하는 것만으로 최소한의 틈을 만들어 신속의 찌르기를 피해냈다. 도적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부진은 몸을 회전시키며 놈의 등 뒤에서 심장으로 검을 꿰뚫었다. 도적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전사 따위가 신속의 찌르기를 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진은 자신이 그 공격을 완전히 피한 것이 아니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승한 속도 덕분에 급소를 비껴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놈이 목을 찌르거나 치명타를 터뜨리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레벨 6 도적을 처치한 후 부진의 명성은 40으로 올랐다. 그는 장착 시 모든 능력치를 8% 올려주는 레벨 1 칭호, 정의로운 전사 또한 해제했다. 부진은 무기를 거두고 새로 얻은 칭호를 숨겼다. 놈들이 떨군 전리품을 뒤지자 붉은 무량 몇 개와 의문의 보물 지도가 나왔다. 이 지도에 탐지 주문서를 사용하면 신비한 좌표가 드러날지도 몰랐다. 부진은 즉시 화염 송곳니 반지 안에 보물 지도를 챙겨 넣었다. 지금은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판도라의 미궁에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 인벤토리 칸을 비우기 위해 부진은 날카롭게 깎은 화염 멧돼지 왕의 갈비뼈를 버리고 도적들이 드롭한 레벨 1짜리 하급 단검 2자루를 집어넣었다. 쓰레기 장비이긴 해도 동전 몇 잎에는 팔아치울 수 있을 테니까. 마침내 판도라의 미궁 입구에 다다른 부진의 눈앞에 중갑을 두른 전사 한 명이 돌계단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부진은 미궁에 들어가려면 이 남자를 먼저 꺾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전사는 한때 도모 마을 최강의 투사였으며 홀로 300명의 침략자를 썰어버린 전설적인 존재였다. 부진이 기억하는 스토리에 따르면 도모 마을의 전 영주가 50년 전 시무상에게 미궁을 지키라 명했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는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진작 죽었어야 했지만 강력한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는 평생토록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헌신했다. 부진은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시무상에게는 또 다른 고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엄숙하게 선언했다. 명예로운 기사여, 후배인 제가 당신을 마침내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부패한 전사는 부진에게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녹슨 철검을 뽑아들고 부진을 향해 돌진했다. 부진은 플레임 이브를 발동해 검을 불길로 감싼 뒤 부패한 전사의 머리를 향해 찔러 넣었다. 공격은 완벽하게 막혔지만 그 압도적인 위력의 부패한 전사는 몇 미터나 뒤로 밀려났다. 단 한 번의 합을 겨룬 것만으로 부패한 전사는 부진이 존경받아 마땅한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녹슨 철검을 다시 검집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는 발도술 자세를 취했다.
부진은 이전 삶에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시판에서 고통을 호소하게 만들었던 그 기술을 단번에 알아봤다. 부패한 육체를 가졌음에도 그 전사는 무등급 신급 스킬인 끔찍한 영혼 연소 무쌍참을 발동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신념이 강할수록 공격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 기술 하나 때문에 퀘스트를 수락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미궁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패한 전사가 갑자기 검을 뽑으며 초승달 모양의 검기를 뿜어냈고 그것은 부진을 향해 휩쓸려왔다. 하지만 부진은 영혼 연소 무쌍참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받아내기를 택했다. 압도적인 검기는 곧 사라졌고 부진은 완벽하게 방어해낸 것처럼 아무런 외상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속수무책으로 그의 몸 곳곳이 찢어지며 피가 공중으로 흩뿌려졌다. 부패한 전사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용기는 광기에 가깝군. 하지만 넌 이미 졌다. 당장 떠나라. 넌 영웅이니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부진은 떠나기를 거부했다. 진정으로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야말로 그가 항상 추구해온 전사의 길이었다. 그 말과 함께 부진은 자신의 진짜 히든 클래스 정점의 검사의 힘을 완전히 해방했다. 또한 전용 특성인 검의 총알을 발동시켜 철검의 능력치를 200% 증가시켰다. 부패한 전사는 부진의 기운이 다시 한번 치솟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부진이 검을 휘두르며 다시 공격해오자 부패한 전사는 두려움을 모르는 눈앞의 사내를 응시했다. 부패한 전사는 잠시 멍해졌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그들의 철검이 격돌했다. 그 충격으로 두 투사 모두 몇 미터나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부진은 이미 피지 효과를 발동시켜 모든 능력치를 30% 증가시킨 상태였다. 그는 이 일격이 전투를 결정지을 마지막 공격이 될 것을 알기에 부패한 전사를 향해 다시 한번 검을 휘둘렀다. 부패한 전사는 영혼 연소 무쌍참을 방출하며 부진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섰다. 천둥 같은 금속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철검이 충돌했다. 마치 격렬한 폭풍처럼 공기를 울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찢어발겼다. 마침내 먼지가 걷혔을 때 부진의 HP는 단 8%밖에 남지 않았지만 부패한 전사의 갑옷에는 깊은 검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모 마을의 이전 영주가 남긴 마지막 명령에 따라 저에게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주어 고맙소. 그곳의 가장 위대한 전사는 기꺼이 50년 동안 미궁의 입구를 지켜왔다.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 후에도 그의 영혼은 결코 임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진의 마지막 일격은 부패한 전사를 지탱하던 마지막 의지를 산산조각냈고 50년 동안 갑옷 안에 갇혀있던 외로운 영혼을 해방시켰다. 이로 인해 보너스 인카운터가 발생하며 부패한 전사의 호감도가 100으로 상승했다. 호감도가 최대치에 달하자 부진은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영혼 연소 무쌍참 스킬 스크롤을 획득했다. 전생의 최강의 전사였던 부진조차도 다른 플레이어가 이 스킬을 성공적으로 배웠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부패한 전사의 몸이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부진은 6레벨로 승급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자신의 진짜 클래스를 숨기고 판도라의 미궁 퀘스트 구역으로 정식 진입했다.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부진은 미궁의 외곽 도시와 중간 구역을 지나 핵심 구역에 도달해야 했다. 즉 가장 먼저 외곽 도시 전체를 뚫고 싸워나가야 했다. 부진은 즉시 플레임 위브를 발동하여 철검을 타오르는 불길로 감쌌다. 그는 압도적인 능력치로 길을 가로막는 모든 고블린들을 순식간에 도살해버렸다. 그는 치열한 전투 끝에 미궁의 중간 구역에 있는 핵심 구역의 문 앞까지 도착했지만 문을 열려면 미궁에 숨겨진 규칙을 풀어야 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부진은 앞으로 4걸음 나아간 뒤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 핵심 구역으로 향하는 문이 서서히 열렸다. 아름다운 여인이 벤치에 누워 부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 여인은 미궁을 지배하는 마녀 판도라였다. 그녀는 은밀히 무언가 거대한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 추방당한 마법사였다. 하지만 부진은 이미 그녀의 위장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선언했다. 싸우자, 이 썩어빠진 사악한 마녀야. 판도라는 천천히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잘생긴 청년, 아름다운 숙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맞을까? 부진이 비웃었다. 아름다운 숙녀? 그 말은 50년 전에나 어울렸겠지. 하지만 지금 넌 그저 사악하고 흉측한 괴물일 뿐이야. 부진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자 판도라의 몸에서 짙은 사기가 뿜어져 나왔다.
잠시 후 그녀는 위장을 풀고 본래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판도라는 손에 든 마법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부진의 눈앞에 S급 암흑 속성 신검이 나타났다. 판도라를 죽인다면 퀘스트를 완료하고 신검을 차지할 수 있었다. 망설임 없이 부진은 검을 쥐고 판도라를 향해 돌진했다. 다음 순간 그의 철검이 판도라의 마검과 격렬하게 격돌했다. 하지만 50합을 연속으로 겨루고도 부진은 어떤 우위도 점하지 못했다. 오히려 판도라가 빈틈을 노려 그의 손에서 무기를 튕겨냈다. 무기를 잃은 부진은 판도라의 콤보 공격을 그대로 허용했고 100%였던 그의 HP는 순식간에 8%로 곤두박질 쳤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진은 등에서 검집을 빼들었다. 그는 검 대신 검집을 사용하여 판도라를 50년 동안 억눌렀던 바로 그 기술을 펼쳤다. 판도라는 검기가 뭉치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술이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끊어내고자 즉시 부진을 향해 세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영혼 연소 무쌍참의 검기가 벼락같이 떨어져 내렸다. 이 일격에는 부진이 전생에서 겪은 모든 절망과 반항심이 담겨 있었다. 압도적인 검기는 단숨에 판도라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시스템은 이 공격을 S급으로 평가했다. 거대한 증오를 원동력 삼은 부진의 불굴의 영혼이 운명조차 거스를 만큼 강력한 일격을 방출한 것이다. 판도라의 몸이 점차 소멸하면서 S급 암흑 속성 신검이 땅에 떨어졌다. 부진의 레벨은 7레벨에서 9레벨로 즉시 치솟았고 눈앞에 미궁 밖으로 나가는 포탈이 나타났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초보자 지역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S급 신검을 뽑아들었다. 무기 패널이 즉시 나타났다. 신검은 암흑 속성을 지녔고 힘을 33% 증가시켰으며 소유자의 레벨에 따라 성장하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50%의 추가 암흑 피해를 입혔다. 부진이 모든 특수 효과를 해제한다면 전생에 휘둘렀던 대인륜 화염검에 필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검을 살펴본 후 부진은 포탈을 통과하여 판도라의 미궁을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 그는 전용 특성인 왕의 검고를 발동시켜 그 안에 신검을 보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팔의 감각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손을 뻗고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진이 게임에 버그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화려한 특수 효과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순간 S급 신검이 저절로 그의 손에서 날아올랐다.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환영의 검고가 공중에 나타났다. S급 암흑 속성 신검이 검고 안으로 들어가자 왕의 검고의 환영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부진은 즉시 특별한 버프를 받았고 모든 능력치가 50% 상승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그 버프는 그의 성장에 맞춰 함께 강해질 것이다. 부진의 힘이 2배로 늘어나면 보너스 수치 역시 2배로 폭증할 테니까. 남은 8자루의 신검을 모두 모으게 되면 이 무시무시한 버프를 무려 8번이나 더 중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과몰입 방지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당신의 접속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이후로 게임을 계속 진행해도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즉시 로그아웃하여 현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급 가상현실 게임은 자칫하면 플레이어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었기에 이러한 강제 제한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이다. 시간은 어느새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부진은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게임을 종료하는 그 찰나 왕의 검고에서 얻은 능력치 버프가 현실의 육체로 고스란히 전이되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화들짝 놀란 부진은 침대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순식간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해치웠다. 그제야 부진은 게임 속의 압도적인 힘이 현실의 육체로 완벽히 이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끓여주신 아침국수를 든든하게 비운 그는 한껏 달아오른 기분으로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선 부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누군가 고의로 박살을 내놓은 자신의 책상이었다. 왕산의 자리를 힐끗 쳐다본 그는 이 짓을 벌인 놈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바로 그때 친구 림펑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왕산의 비열한 목소리였다. 부진, 지금 당장 옥상으로 기어 올라와라. 안 그러면 내 그 뚱땡이 친구놈을 반죽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림펑은 반에서 부진의 유일한 친구였다. 비록 소심하고 겁이 많았지만 늘 진심으로 부진을 챙겨주던 녀석이었다. 그 시각 림펑은 왕산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부진에게 옥상으로 오지 말라며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왕산의 발길질이 린펑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꽂혔다. 그러고는 새 파이프를 치켜들고 분풀이를 하듯 린펑을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무기가 채 닿기도 전 불쑥 나타난 그림자 하나가 왕산을 10m 밖으로 걷어차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부진이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주변에 있던 양아치들이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순식간에 그를 에워쌌다. 바닥에서 기어 일어난 왕산이 소리쳤다. 저 새끼 쳐버려. 죽이든 병신을 만들든 상관없어. 요 형님이 뒤는 다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부진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 놈들이 말하는 요 형님이란 게 롱 가문의 롱요를 말하는 거냐? 그렇지. 걱정 마라. 너희들을 싹 다 짓밟아준 뒤에 반에서 유일하게 날 진심으로 걱정해준 친구를 위해 그 자식도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줄 테니까. 부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이 옥상에서 양아치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소하기로 결심했다. 이놈들은 이미 부진의 철천지원수인 롱 가문에게 매수된 지 오래였다. 그가 싸늘하게 선고했다. 너희들은 롱요가 키우는 개새끼들에 불과해. 약한 애들이나 떼거리로 괴롭히면서 너희들이 꽤나 강하다고 착각하나 본데? 서로의 뒤통수에 숨어서 지저대는 버러지 같은 놈들일 뿐이지. 평소 애들을 짓밟는 데만 익숙했던 양아치들은 부진의 모욕을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었다. 그들은 부진의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상욕을 퍼부으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린펑은 부진이 얼마나 변했는지 전혀 모른 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내 펼쳐진 부진의 속도는 그곳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몸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첫 번째 양아치의 주먹을 여유롭게 피한 그는 그 양아치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행동을 끝마친 상태였다. 부진의 손이 이미 그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있었다. 전생의 전투 본능과 왕의 검고가 부여한 육체적 강화를 앞세워 그는 단 일격에 첫 번째 습격자를 기절시켜버렸다. 남은 양아치들이 즉각 양쪽에서 협공할 기세로 부진을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화된 부진의 육체 앞에서는 옆차기 한 번이면 두 놈을 동시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부진이 막이 강력해진 육체의 힘을 즐기려던 찰나 또 다른 양아치가 등 뒤에서 덮치며 그의 목을 팔로 단단히 조여왔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 두 놈이 쇠 파이프를 거머쥐고 부진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지만 놈들은 여전히 부진의 현재 완력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부진은 뒤에서 조여오는 팔을 붙잡고는 머리를 뒤로 거칠게 젖혀 뒤통수로 놈의 안면을 박살내버렸다. 그 충격에 양아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덕분에 부진은 일반인이라면 단숨에 기절했을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두 개의 쇠파이프가 부진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고막을 찢을 듯한 두 번의 타격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습격자들에게 각각 뼈를 부수는 듯한 묵직한 주먹을 날려 화답했다. 머지않아 롱 가문이 키운 사냥개들은 모두 옥상 바닥에 널브러진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오직 왕산만이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며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다. 부진은 기절한 놈들 중 하나를 개 끌듯 질질 끌며 왕산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롱요가 어디 있는지 아주 태연하게 물었다. 오줌을 지릴 뻔할 정도로 겁에 질린 왕산은 그 즉시 롱요의 위치를 불어버렸다. 그 무렵 학교 체육관 안 롱요는 한 여학생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되라며 강요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 롱요의 꼬붕 중 하나가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며 그녀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부진이 체육관 문을 걷어차 여러 젖히곤 왕산을 개 끌듯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롱요를 노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계집애나 괴롭히는 게 롱 가문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보지? 내 놈 꼬붕은 여기 돌려주마. 친절하게 뼈도 몇 개 부러뜨려 놨어. 롱요의 곁에 있던 꼬붕 두 놈이 즉각 부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부진은 발차기 단 한 번으로 두 놈을 동시에 떡실신시켜버렸다. 놈들의 몸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 롱요의 주먹이 이미 부진을 향해 뻗어나오고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이어진 기습이었지만 부진은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려 롱요의 주먹을 막아냈다. 비록 롱 가문의 반개에 불과했지만 롱요는 부진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전투 훈련까지 받은 자였다. 전생에서 부진은 죽는 그날까지 롱요의 삼엄한 감시 아래 놓여 있어야만 했다. 감시를 받는 건 부진뿐만이 아니었다. 롱 가문은 몰락한 부 가문을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부 가문의 거의 모든 일원이 롱 가문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전생에서 롱 가문은 기어코 부 가문의 모든 일원을 몰살시켰고 이 세상에서 그 가문과 이름조차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롱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날리는 모든 주먹을 부진이 너무나도 여유롭게 피해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롱요가 틈을 보였고 부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 충격에 롱요는 10m 넘게 뒤로 튕겨나갔다. 부진은 즉시 앞으로 뛰쳐나가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쓰러진 롱요의 위에 올라타 이 질긴 악연을 영원히 끝내버릴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학생 주임인 두 주임이 2명의 경비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두 주임은 자초지종은 묻지도 않은 채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교칙을 위반했다며 부진을 몰아붙였다. 그는 부진에게 3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리고 당장 집으로 꺼지라고 명령했다. 여학생이 서둘러 부진은 자신을 구하려다 싸우게 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주임은 오히려 왜 사내 자식들과 어울려 다니냐며 여학생을 탓하곤 교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소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 학교를 쥐락펴락하는 쓰레기들은 이미 롱 가문에게 매수된 지 오래였기에 부진은 이런 대우에 익숙했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정학을 먹은 마당에 시작한 일은 확실히 끝맺는 편이 나았다. 부진은 롱요의 얼굴에 끊임없이 무자비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당황한 두 주임이 소리쳤다. 아직도 손찌검을 멈추지 않다니. 부진, 너는 2주간 정학이다. 담임 불러다 가정방문시키고 이 녀석의 학교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어미에게 낱낱이 알리도록 해. 하지만 부진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원한과 분노를 이번 생에서 전부 토해내야만 했다. 학교 건물로 돌아간 뒤 진작부터 롱 가문에게 매수되어 있던 두 주임은 부진에게 하루 종일 복도에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다. 또한 방과 후에는 그의 담임 교사가 부진의 집을 찾아가도록 수배했다. 부진은 두 주임에게 조금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롱야오가 또다시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면 그때 나의 박살을 내주겠다고 전하라며 경고했다.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부진의 태도에 극대노한 두 주임은 손을 치켜들고 그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즉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부진은 누군가를 지키려던 것뿐이에요. 롱야오가 억지로 진링을 여자친구로 만들려고 했고 왕사는 부진의 책상을 부수고 린펑을 때렸다고요. 학생들은 롱야오의 괴롭힘을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오며 견뎌왔다. 누군가 먼저 나서자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두 주임님, 일부러 그 녀석들 편만 드시는 거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굴욕감을 느낀 두 주임은 모두 교실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수업을 빼먹은 명목으로 전원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학생들은 교실을 향해 뛰어가면서도 두 주임이 일진들의 진짜 우두머리라서 그들을 감싸는 것이라며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부진은 그저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주임님. 사실 두 주임은 오래전부터 부진을 퇴학시키고 싶어 했다. 지금껏 그러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롱 가문에서 부진을 학교에 잡아두고 감시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두 주임은 부진을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부진조차도 롱 가문이 일개 고등학생 하나를 감시하는데 이토록 많은 공을 들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롱야오를 두들겨 팼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부가문의 다른 일원들에게도 전해질 터였다.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부진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진 부가문의 사람들을 다시 규합해야만 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부진이 겪어온 것과 똑같은 억압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진이 롱야오를 흠씬 두들겨 패는 사진들은 학교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고등학생 하나 이기지 못하는 동네 양아치라며 롱야오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롱야오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 사건이 곧 여러 교내 게시판까지 도배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격노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박살냈고 대체 어떤 새끼가 이 사진들을 찍은 거냐며 길길이 날뛰었다. 부진의 담임 선생은 즉각 사진을 찍은 장본인을 색출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롱야오는 이 모든 빚은 부진이 짊어져야 하니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쏘아붙였다. 담임 선생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전부 부진의 잘못이지요. 그제야 롱야오는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오늘 부진의 집에 가정방문을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은 굽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롱야오가 그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그곳에 도착하거든 부진의 집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내게 보내시오.
담임은 롱야오가 뒷세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부진의 집으로 찾아가 복수할 작정임을 단번에 눈치챘다. 그 후 부진의 담임인 황 선생은 부진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드님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끔찍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2주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병원비로 3,000달러도 요구하고 있고요. 저도 바쁜 사람이니 얼른 그 돈부터 내놓으시죠. 부진의 어머니는 즉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병원비입니다. 황 선생님, 부디 우리 아들을 위해 좋은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 황 선생은 그녀의 손에서 거칠게 돈을 낚아채며 거만하게 대답했다. 말은 전해보겠지만 그쪽에서 들어줄지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진의 어머니는 그에게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황 선생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협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뇌물을 슬쩍 챙겨넣고는 대충 손을 흔들며 떠났다. 부진의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진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때릴 아이가 아니란 건 잘 안다. 누구랑 싸운 건지 말해보렴. 부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롱 가문의 롱야오예요. 그 자식이 제 책상과 책을 부수고 제 친구까지 때렸거든요. 부진은 그 3,000달러가 어머니의 한 달치 월급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롱야오를 두들겨 팰 때는 통쾌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건 억울하게 짐을 떠안은 어머니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화를 낼 것이라는 부진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언제 반격해야 할지 똑똑히 알고 있었구나. 넌 정말이지 내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 엄마는 화나지 않았단다. 딱 한 가지만 알고 싶구나. 내가 그 롱 가문의 애송이를 팼을 때 아주 뼈저리게 혼쭐을 내줬니? 부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녀석의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세게 패졌어요. 다만 나중에 우리가 3,000달러나 물어주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뜻밖에도 즐거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부진의 가족이 이토록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한때 부가문 최고의 천재로 칭송받았던 그의 아버지는 모두가 가문을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 것이라 굳게 믿어 유심치 않았던 존재였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고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고 지금까지도 그 진짜 원인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부진은 그 일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황 선생과 결판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에게 잠시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한 뒤 그는 지체 없이 집을 나섰다. 한편 황 선생은 부 가문의 뇌물을 받아 챙기기가 무섭게 그들의 집 위치를 롱야오에게 전송했다. 그는 롱야오가 곧 트집을 잡으러 찾아올 것이며 부진의 어머니가 끔찍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며 위기양양해했다. 그러다 자신이 챙긴 돈 봉투를 떠올렸다. 적어도 그 여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긴 하더군. 봉투도 제법 두둑했고 말이야.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사는 걸 보니 부 가문도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군. 차까지 가려면 아직도 골목을 2개나 더 지나가야 하잖아. 2번 다시 이런 곳엔 오지 않을 테다. 여기 사는 인간들처럼 가난한 냄새가 내 몸에 벨지도 모르니까. 그 순간 검은 로브를 푹 눌러쓴 형체가 갑자기 황 선생의 앞을 가로막았다. 늦은 밤인데다 골목에는 가로등조차 없어 그는 그 형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황 선생은 즉시 그를 향해 윽박질렀다. 경찰을 부를 거다. 불법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검은 로브를 두른 형체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쇠파이프를 집어들고는 황 선생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 폭행은 황 선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얻어맞고 나서야 멈췄다. 골목을 벗어난 후 형체는 검은 로브를 벗어던졌고 마침내 그 정체가 부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부진은 어머니가 빼앗겼던 돈을 모조리 되찾았다. 저놈들이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데 자신 역시 굳이 규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다. 골목에는 감시 카메라 한 대 없었으니 그가 벌인 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아무도 모를 터였다. 다시 게임에 접속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배를 채우고 월드 오브 나인에 접속하기로 결심했다. 도모 마을의 메인 스토리가 마침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부진이 2번째로 접속했을 때 그는 판도라의 미궁 입구에 다시 나타났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게임의 2일차에는 방대한 양의 새로운 콘텐츠가 해금될 예정이었다. 부진이 아이템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의 손에 끼워진 화염 송곳니 반지가 갑작스레 빛을 뿜어냈다.
그 직후 2개의 시스템 알림이 허공에 떠올랐다. 세계 마켓플레이스가 정식으로 오픈되었으며 지역 메인 퀘스트인 도모마을 방어전을 이제 직업 교관들로부터 수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부진이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다. 게임 둘째 날 거래소와 지역 메인 퀘스트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이제 월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침내 월드 오브 나인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차피 이 게임에는 돈 많은 고래 유저들이 넘쳐났으니까. 부진은 게임 초기 버전에서 비급 단검 하나가 무려 200만 달러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팔렸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부진이 팔 수 있는 아이템은 3개뿐이었기에 그는 즉시 1레벨 철검 하나와 1레벨 단검 2개를 거래소에 올렸다. 모두 쓰레기 같은 장비였다. 하지만 게임이 이제 막 둘째 날에 접어들었기에 꽤 짭짤한 가격에 팔릴 수 있었다. 전사, 기사, 레인저, 도적, 심지어 야수 조련사까지 모두 이 초보자 무기 중 적어도 하나는 사용할 수 있었다. 부진은 가격을 살짝 올려 3가지 무기 모두 수백 달러를 시작가로 등록했다. 월드 거래소는 2가지 거래 방식을 제공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정가 판매였고 두 번째는 유저들이 입찰가를 계속 올려 아이템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매 시스템이었다. 월드 오브 나인에는 시스템 캐시 상점이 없었지만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현실의 돈으로 거래할 수 있었기에 거래소가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했다. 그 순간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도모 마을 방어전. 현재 진행률 60%. 이 진행률은 퀘스트의 성공 확률을 의미했다. 만약 이 수치가 0으로 떨어진다면 도모 마을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부진은 미스터리한 보물 지도를 꺼내들고 보물을 찾는데 시간을 좀 쓰기로 했다. 만약 특별한 인카운터가 발동된다면 전투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를 펼치는 순간 숨겨진 보물 인카운터의 좌표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부진은 즉시 화염 전투마에 올라타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좌표에 도착한 그는 숲밖의 황무지에 멈춰섰다. 부진은 이곳이 더 이상 초보자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지금 레벨에서는 그조차도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아는 부진은 즉시 보물 지도를 활성화해 숨겨진 인카운터를 발동시켰다. 다음 순간 지도가 그의 손에서 폭발하며 찬란한 금빛을 뿜어냈고 순전히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기이한 물체가 근처에서 빠르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성의 사막 도마뱀이 부진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전 서버를 통틀어 유일한 미니 보스였으며 3성급 위험도를 자랑했다. 마성의 사막 도마뱀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부진을 향해 돌진했다. 부진은 즉시 왕의 검고를 열어 허공에서 판도라 마검을 소환했다. 미니보스가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부진은 무심하게 검을 한번 휘둘렀다. 단 한 번의 참격으로 서버의 유일한 미니보스가 즉사했다. 즉시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레벨 9 마성의 사막 도마뱀 처치 성공. 부진은 막대한 양의 경험치를 얻었고 그의 레벨은 다시 한번 상승했다. 그런 다음 부진은 개인 상태창을 열었지만 시스템은 스킬이나 장비에서 얻은 보너스는 제외한 채 기본 능력치만 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스탯을 보여달라고 명령했다. 예상대로 장비와 스킬의 보너스가 더해져 모든 능력치가 거의 2배로 치솟아 있었다. 그의 현재 스탯은 평범한 17레벨 유저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다. 상태창을 닫은 후 부진은 마성의 사막 도마뱀이 하급 푸른빛 오브도 드롭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오브를 주워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하급 도마뱀 가죽 장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마침 이동에 더 적합한 신발이 필요했던 부진은 즉시 그 장화를 장착했다. 그러고는 화염 전투마에 올라타 이 고레벨 지역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스템은 숨겨진 정보를 활성화할 것인지 물어왔다. 활성화한다면 도모 마을의 메인 퀘스트가 변경되며 위험도가 S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부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도모 마을의 궁극적인 히든 퀘스트가 즉시 나타났다. 고독한 영웅 흑막 판도라를 처치하라. 목표 홀로 적의 본거지에 잠입하여 판도라의 본체를 처단할 것. 퀘스트 등급 S. 발생 조건 서버 내 유일. 위험도 5성. 퀘스트를 읽은 부진은 흥분하여 외쳤다. 이 정도는 돼야 나한테 걸맞은 퀘스트지. 가자 오랜 친구여. 판도라의 본체를 만나러 가보자고.
숨겨진 정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지는 메인 퀘스트의 위험도를 S급으로 끌어올렸고 도모 마을 전체를 파멸의 카운트다운에 몰아넣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트렌트들이 마을을 침공하자 퀘스트 진행률은 순식간에 49%로 떨어졌다. 만약 이 수치가 0이 된다면 부진의 메인 퀘스트는 실패할 것이고 도모 마을 자체도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이 시작된 지 고작 이틀째였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여전히 6, 7레벨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트렌트와의 평범한 충돌 한 번만으로도 팔이 저릿해질 정도였다. 화염 구조차도 속성인 트렌트에게 유의미한 추가 피해를 주지 못했다. 바로 그때 화염 전투마가 갑자기 트렌트 군단 위로 날아올랐다. 수많은 트렌트가 화염에 휩싸였고 즉시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던 유저들은 고개를 들어 행인왕을 알아봤다. 그 끔찍할 정도로 강한 유저가 드디어 접속한 것이다. 부진은 화염 전투마를 타고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트렌트 군단 사이에 피해 길을 냈다. 한때 그를 기습했던 두 유저조차도 부진이 트렌트 군단을 뚫고 계속해서 돌진하자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적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모 마을의 퀘스트 진행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유저들 사이에 다시 희망이 불타올랐고 그들은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트렌트들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부진이 등장한 것만으로 모두의 사기가 이렇게 오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사이 부진은 화염 전투마를 타고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트렌트들은 결코 그의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메인 퀘스트의 길잡이를 따라가는 길에 우연히 죽이게 된 적들일 뿐이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판도라의 본체였다. 이번 공성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최종 보스 부진은 판도라의 본거지가 산 정상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트렌트 군단을 돌파해 산 꼭대기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트렌트 무리가 뒤에서 계속 그를 쫓아왔다. 부진은 어쩔 수 없이 판도라 마검을 뽑아들어 그들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다. 그가 영혼을 불태우는 무쌍참을 뿜어내는 순간 저레벨 트렌트를 처치했다는 알림이 그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트렌트들은 모두 늙은 마녀 판도라가 소환한 피조물에 불과했다. 무리 전체를 몰살시켜도 길가의 몬스터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못한 경험치만 들어왔다. 하지만 판도라 본인을 처단한다면 메인 퀘스트 기여도가 즉시 20% 상승할 것이었다. 판도라 휘하에는 3명의 강력한 장군도 있었다. 부진이 화염 전투마를 멈춰 세웠다. 그는 판도라가 자신의 장군 중 한 명을 이곳에 주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장군이 누구였는지 떠올리려던 찰나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갑자기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개과수인 여전사가 나뭇가지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 인간들 중에도 제법 똑똑한 놈이 있긴 하구나. 하지만 부진은 그녀의 칭찬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우두머리부터 친다. 그 정도는 바보라도 아는 상식이지. 죽기 싫으면 내 길에서 비켜라. 수인 여전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우리 여왕님께 닿고 싶다면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그녀의 주먹이 유성처럼 부진을 향해 뻗어왔다. 부진은 화염 전투마를 역소환하며 즉시 안장에서 뛰어내렸다. 수인 여전사의 파괴적인 주먹은 그녀 발밑의 땅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순수한 폭발력만 놓고 보면 그녀는 도적마저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격투가는 체력, 만화, 방어력, 지능을 희생하고 힘을 최우선으로 끌어올린 뒤 민첩성에 투자한다. 수인녀가 또다시 폭발적인 주먹을 날렸지만 이번에 부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화염역기를 발동해 데미지를 높이고 판도라의 마검으로 그녀의 주먹에 정면으로 맞섰다. 부진은 자신이 마검을 휘두르고 화염역기로 데미지가 증폭된 상태인데도 수인녀가 대등하게 맞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인녀 역시 일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버텨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그녀에겐 같은 위력의 주먹을 한 번 더 날릴 힘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부진이 피지 효과를 발동시키자 모든 능력치가 순식간에 30% 증가했다. 그들의 압도적인 힘이 또다시 정면으로 격돌했다. 하지만 수인녀의 체력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깎여나가고 있었다. 부진은 그녀의 주먹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도 단번에 알아챘다. 다음 순간 그는 강력한 검기를 뿜어내어 그녀의 체력바를 완전히 바닥내버렸다. 부진은 즉시 도모 마을 메인 퀘스트의 기여도를 10% 더 얻었다. 과연 판도라의 3대 장군이라 불릴 만한 실력이었다. 하지만 부진은 지금 당장 판도라를 찾으러 산을 계속 오르지 않기로 했다. 현재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을 가진 그는 나머지 두 장군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부진은 남은 장군들을 처치해 기여도를 더 쌓고 보상을 극대화한 뒤 다시 돌아와 판도라를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다음 표적은 마족 전사였다. 한편 마족 전사는 도모 마을 근처에서 이미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학살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마족 병사들을 이끌고 서문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대로라면 성문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메인 퀘스트가 실패하면 도모 마을에서 시작한 모두가 다른 마을 플레이어들에게 뒤처진다는 것을 플레이어들도 알고 있었다. 한번 레벨과 장비에서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진이 수인 격투가를 처치한 후 도모 마을 방어전의 진행도가 53%로 회복되었다. 바로 그때 마족 전사가 또 다른 광역 스킬인 데몬 엣지 슬래시를 시전했다. 그 공격은 플레이어들이 힘겹게 구축한 방어선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렸다. 동시에 서문으로 향하는 직선 경로가 뻥 뚫리고 말았다. 수많은 마족 병사들이 즉시 앞으로 몰려가 성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압도적인 물량의 서문이 박살났고 도모 마을의 퀘스트 진행도는 43%로 곤두박질쳤다. 몬스터들이 도모 마을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진행도는 다시 33%까지 떨어졌다. 마을 안의 플레이어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고 계속 싸울 용기마저 잃어버렸다. 제때 도망치지 못한 일부 저레벨 플레이어들은 몬스터들에게 잡아먹히기까지 했다. 한 여성 플레이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순식간에 수많은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당장이라도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다. 부진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도모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지체 없이 극적인 영웅의 구출극을 선보였다. 가벼운 검격 한 번에 부지는 몬스터 중 하나를 순식간에 베어 넘겼다. 그리고 그는 여성 플레이어에게 말했다. 여기서 빠져나가. 나머지는 내게 맡겨.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사방에서 부진을 에워쌌다. 전생에서도 부진은 이 서문을 방어했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싸워 간신히 도모 마을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의 현재 레벨과 힘 덕분에 사실상 일기당천의 무쌍 모드나 다름없었다. 강력한 패시브 버프와 S급 마검을 쥔 부진은 홀로 군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었다. 부상당한 플레이어들은 그가 화염 전투마를 길들였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이미 11레벨에 도달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마치 그 혼자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부진은 성문을 방어하는데 지나치게 힘을 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모두에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메인 퀘스트가 실패하면 이 지역의 모든 참가 플레이어는 5레벨을 잃게 되고 시스템이 성장 스탯을 영구적으로 10% 감소시킬 것이었다. 플레이어들은 즉각 퀘스트 세부 정보를 열어 확인했다. 그들은 퀘스트의 난이도와 페널티가 모두 끔찍하게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장 스탯이 10%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 레벨이 높을수록 손실은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 게임을 통해 초인으로 각성하길 고대하고 있었기에 이 몬스터들이 모든 것을 망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원래 플레이어들은 부상으로 인한 고통 피드백을 두려워했지만 실패 페널티를 알게 된 후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다. 단 몇 마디의 말로 부진은 그들의 전의를 되살려냈다. 그 사이 그는 몬스터 떼를 뚫고 길을 내어 마족 전사의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마족 전사가 부진을 쳐다보았다. 내 놈이 여기서 제일 강하군. 나와 싸울 자격이 있다. 부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월드 오브 나인의 몬스터들은 지능을 가졌음에도 그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낮다며 비웃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족 전사를 향해 정면으로 검을 휘둘렀다. 마족 전사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이미 갈갈이 찢겨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족 전사를 죽인 후 부진은 도모 마을 메인 퀘스트의 기여도를 10% 더 얻었다. 그의 메인 퀘스트 개인 기여도는 이제 24%에 도달했다. 이제 오래전에 도모 마을로 침투한 마지막 장군 코끼리 마법사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도모 마을 중앙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부진은 즉각 몬스터들이 마을 안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에서부터 말이다. 이제 그는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다가가 배신자 엘스가 코끼리 마법사와 힘을 합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주문 시전자인 그 둘이 뭉친다면 도모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힘이 있었다.